이것이 당시에 19세기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당시의 실상이었다. 그래서 국가나 혹은 그 당시에 지방관청에서 수령과 서리들이 백성들에게서 가혹하게 이제 징수를 했던 그런 현상이 19세기에는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민들은 19세기는 항조항세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밀란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밀란이, 즉 백성들의 저항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1808년에 함경도의 단천, 북청의 밀란을 시작해서 1, 2년에 한 번씩 매년 밀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811년에는 처음으로 조직적인 형태의 밀란이 일어났어요. 그게 황해도 곡산 밀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811년에는 홍경래라고 하는 몰락 양반이 평안도 지역에서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 홍경래는 1811년서부터 1812년 2년간에 걸쳐서 농민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안 북도 남도 지역이 이 홍경래 군에 의해서 점령당할 정도로 큰 난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1, 2년마다 계속 밀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의 획기를 긋는 것이 1862년이었습니다. 1862년에는 한 해 동안에만 약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74개 지역에서 밀란이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국적으로 밀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즉 1862년에는 2월 8일 날 경상남도 단성에서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2월 13일 날 진주로 밀란이 확대됐다가 이 밀란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다시 충청도로, 다시 경기도로, 다시 황해도, 심지어 제주도까지도 밀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만 74개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밀란을, 이 시기 1862년이 임술년이기 때문에 임술밀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시기에 조선 정부에서는 깜짝 놀랄 사항이었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871년에는 이필제라고 하는 몰락 양반이면서 이는 동학의 접주였습니다. 접주가 경상도, 충청도 지역에서 4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다가 체포돼요. 그 당시에는 고문이 굉장히 가혹했기 때문에 이 필자가 잡혀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행적에 대해서 토로하게 돼요. 그 내용에 보면은 자기가 이 밀란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조선왕조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바꿔보겠다, 그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10년 동안 전국을 유랑하면서 장기하고 뜻을 같지 않은 동지를 규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4지역에서 밀란이 일으켜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체포되어서 이제 고문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농민들의 저항이 그게 집결되고 조직적인 형태로 모아져서 폭발한 것이 1894년 농민전쟁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894년 농민전쟁은 우연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19세기 이후에 그런 농민들의 저항이 집적되고 축적되어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폭발한 것이 1894년 농민전쟁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894년 농민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19세기에 소위 밀란이 일어났던 지역, 농민항쟁이 일어났던 지역을
이 이제 역사 지도에서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1811년 홍경래난이 일어났던 지역이었고요. 즉 그것을 요새는 평안도 농민 항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민 전쟁. 그래서 홍경래를 중심으로 한 몰락 양반들이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제 지배를 했던 그런 지역이었고, 결국 조선 정부의 정부군에 의해서 1812년 4월 19일 날 결국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죠.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19세기 전반기에는 조선 정부의 진압은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1811년에 황해도 곡산밀란으로 처음 난이 조직적인 형태의 밀란이 났을 때 그 주모자들을 다 잡아서 40명을 전부 효수해가지고, 즉 목을 베가지고 곡산성에 쭉 걸었어요. 그래서 니네 난을 일으키면은 이렇게 된다. 난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홍경란 안에서도 1811년에 일어나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했다가 이제 서울에서 경성에서 중앙 군대가 파견이 돼가지고 이제 초토화 작전을 실시하면서 진압을 해가지고 이 평안북도 정주성이라는 데서 이 농민군이 3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성을 수세하면서 이제 계속 버티게 돼요. 그 버틴 것을 평안도하고 함경도의 광산 노동자를 모아가지고 200m 전방석도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을 파서 그 밑에 정주성 밑에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폭약을 터뜨려서 정주성을 무너뜨리고 진압을 해요. 거기 남아있던 사람이 한 3,000명 됐는데 어린이나 노약자 1,000명은 방면을 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신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문한 조사 보고서가 책으로 그 난의 진압일지가 그게 이제 관서평난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선 왕조는 기록의 나라입니다. 그 홍경래 난의 진압의 어떤 내용이 100권의 책으로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 2,000명을 전부 다 신문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이 누구고 뭐, 그래서 이제 홍경래는 몰락 양반이고 거기에 돈을 내줬던 이희저 같은 경우는 원래 신분이 천민이었는데 그가 평민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평안도 지방의 상업 광산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양반까지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이 농민군을, 몰락 농민을 모아가지고 난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 2,000명은 결국은 다 신문한 다음에 전부 효수시킵니다. 19세기 전반기는 그렇게 조선 정부의 입장은 아주 강력하게 무력으로 진압하는 형태였어요. 그랬다가 1862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 진주에서 밀란이 이제 일어나게 돼서 이것이 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이렇게 강원도 이렇게 퍼져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74개국에서 밀란이 나오고 심지어 제주도까지 밀란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자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무력으로 진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 일어난 지역의 수령은 좌천을 시키고 백성들을 위무하는, 니네들 얘기를 들어줄 테니까 해산하라 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소위 유화책을 실시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형태가 집적되고 축적되어서 나타났던 것이 1894년 농민전쟁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농민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먼 원인은 지금 얘기했듯이 19세기에 밀란이 축적되어서 집적되어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나름대로 이 시기에 직해서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이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1876년 이후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 외세의, 즉 당시에 일본, 청, 서양 이러한 나라들이
그 문호 개방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경제적 침략이 심화되게 되면서 농민들은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즉 19세기 이후에 농민이 상품화폐 경제의 범주에 휩쓸리면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은 결국 값싸게 판매하고, 공산물은 외국의 공산물이나 또 의류 제품은 비싸게 구입을 하면서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 외세의 경제적 어떤 침략에 따라서 당시의 농촌 사회에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 심화되게 돼요. 즉 비난하는 농민들은 점점 더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그 곡물 가격도 계속 매년 개항 당시에는 20% 이상씩 상승했지만은 이 시기에는 하여튼 10% 이상씩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에 접하게 되었고, 그 곡물 가격의 어떤 상승에 의해서도 양반이나 분홍들은 그 당시에 곡물 가격이 가장 비싼 시기는 항상 12월서부터 3, 4월 시기였어요. 그리고 추수하는 시기는 9월서부터 11월 시기에는 곡물 가격이 가장 값싼 시기예요. 비난하는 농민들은 그런 것을 가릴 겨릴 없이 가장 비싼 시기에 자기가 수확한 것을 판매하고, 반면에 분홍이나 양반들은 가장 비싼 시기에 판매해가지고 돈을 이제 축적할 수 있었던 거죠.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부유한 사람은 조금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되고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는 당시에 봉건 체제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가 이완되면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와해되면서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이 1890년대 오면은 지방의 관직들이 매간매직됐습니다. 막 판매가 됐어요. 용인군 군수 자리가 예를 들면 500량 이런 식으로 팔고 사고